10분의 기적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 공부했던 것 중에서 우리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있는데 각 권리별 필요적 등기사항. 그래서 무조건 꼭 써야 되는 게 필요적 등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의적 등기사항은 약정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거. 근데 필요적 등기사항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임의적 등기사항은 그 시험에 내는 데가 이제 있긴 하는데, 그건 이제 주로 담보권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여기서는 이제 임의적 등기사항 하고요. 전세권에서도 임의적 등기사항이 나오는데, 일단은 필요적 등기사항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환매특약 등기 있었다고.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대금하고 비용. 매매 대금하고 비용. 자, 작년, 재작년 계속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등기사항은 기간. 일단 여기서 우리가 기간이 우리 등기법 전체에서 필요적 등기사항인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답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필요적 등기사항으로서 기간이 틀린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필요적 등기사항인 경우가 없다.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은 뭐라? 대금하고 비용. 네, 그 다음에 기간은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의권 하면은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용의권은 우리가 특징이 담보권하고 반대로 부동산 전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의권은 공통적으로 범위가 들어갑니다. 범위. 그래서 이때 범위를 쓸 때 전부면 전부, 일부면 일부 꼭 써야 돼요. 꼭 써야 되는 거니까 뭐다? 필요적 등기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일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틀린 질문이 돼요. 전부라도 꼭 뭐는 써라. 범위는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용의권 4개 중에서 우리가 유상계약인 게 뭐죠? 유상계약. 요 전세권하고 임차권. 요 2개는 꼭 돈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자, 돈 얘기를 써야 되고, 임차권은 차임.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필요적 등기사항 하면 전세금하고 범위, 임차권 하면 차임하고 범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왔는데, 임차권에서 채권적 전세인 경우에는 차임이 없다고요. 차임이 없고 대신 보증금이 있어요. 그래서 차임이 없는 채권적 전세일 때는 차임을 안 써도 됩니다. 대신 보증금을 씁니다. 보증금. 그럼 보증금은 임의적 등기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보증금, 자, 채권적 전세예요. 채권적 전세. 그럼 보증금을 꼭 써야 됩니까? 꼭 써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임의적 등기사항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약정이 있으면 꼭 써야 돼요. 약정이 없으면 안 써도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임의적 등기사항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채권적 전세는 전세금이 있냐고요. 약정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임의적 등기사항이지만 꼭 써야 됩니다. 그럼 대신 뭐는 없으니까, 차임은 없으니까 차임 대신 뭘 쓴다? 보증금 써야 됩니다. 임의적 등기사항이지만 꼭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약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유상, 무상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돈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돈 얘기는 임의적 등기사항이에요. 그러면 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뭘 꼭 써야 되냐면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목적.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교하실 때 이 전세권에서 목적을 등기해야 된다.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목적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지상권하고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에서 목적 범위, 지역권은 목적 범위.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토지가 2개가 나오는데 양쪽 토지에다 다 쓰죠. 요역지에다가는 승역지를 써주고 승역지에다가는 요역지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은 승역지에다가 등기를 신청하지만 요역지에다가는 이제 직권을 해주고, 그래서 지역권 등기할 때 승역지에는 요역지를 써주는 거고 요역지에다가는 승역지 토지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목적 범위에다가 토지의 표시가 더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게 용의권 등기. 그 다음에 담보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저당권,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럼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담보권이니까 채권액, 저당권은 채권액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나와야 됩니다.
채무자 반드시 써줘야 돼요. 뭐하고 뭘 써주냐? 채권하고 채무자. 근데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채권이 확정이 안 됐지만 나중에 확정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한도만 정해주는 거라고. 그 최대한의 한도인 채권 최고액. 자, 요걸 쓰고 채무자를 씁니다. 근저당권일 때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채권 최고액은 꼭 단일하게 써야 됩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일지라도 구분해서 쓸 수가 없고 총 얼마인지를 써야 돼요. 근데 요것이 이제 필요적 등기사항인데 이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요 임의적 등기사항 쪽을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새 계속 나오는 문제니까. 저당권에서 꼭 써야 되는 내용은 채권액하고 채무자, 그 다음에 변제기, 이자, 이런 약정이 있으면 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이 종물 부합물에 원래는 미치는데 미치지 않는다는 배제 특약, 이런 특약도 있으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임의적 등기사항이 딱 두 개예요. 두 개가 뭐냐면 존속기간 하고 요 특약.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 존속기간이라는 말은 근저당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은 채권이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이라는 게 없다. 존속기간은 어디에만 있다? 근저당권에만 있고, 그 다음에 변제기 이자, 요거는 저당권에만 있다. 근저당권에는 없습니다. 변제기는 채권이 확정돼야 나오는 얘기인데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변제기를 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자는 채권 최고액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이고요. 이게 똑같은 말로 이게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이면 저당권이라고 하고 권리에 대한 담보권을 뭐라고 부르죠? 권리질권. 뭐라고요? 권리질권. 권리질권도 근질권일 수 있어요. 근질권. 그럼 권리질권도 역시 담보권이니까 꼭 써야 되는 게 채권액하고 채무자. 그 다음에 근질권이라면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등기법에서 나오는 필요적 등기사항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등기사항 하나 요걸 안 했네요. 전세권은 워낙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라서 전세금하고 범위를 꼭 쓰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게 전세권에서 기간.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기간이 필요적인 경우는 없다라고 했어요. 기간은 있을라 치면 항상 임의적 등기사항 쪽에 있고요. 기간, 그 다음에 여기서 있을 수 있는 게 양도금지특약. 양도금지특약. 그 다음에 위약금 배상금에 관한 얘기. 요 특약 좀 주의하세요. 전세권은 양도가 돼요. 원래 물건이니까 원래 양도할 수 있는데 특약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슨 특약? 양도금지특약. 그래서 요 세 개는 양도금지특약, 기간, 위약금 배상금에 관한 얘기는 전세권에서 임의적 등기사항이다. 자, 요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오늘 공부했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등기사항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